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최근 테슬라를 비롯해서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급락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주도주 차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120일 경기선까지 급락세를 보이면서 과연 121선을 지켜줄지 혹은 지켜주지 못할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테슬라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시장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현대차, 삼성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월 증시, 3월 이후의 증시는 테슬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121선을 지켜준다면 기존 주도적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바로 고점 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순환매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121선을 하향 이탈한다면 주도주 흐름 차원에서 상당 부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월 장세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가를 분석할 때 톱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톱다운 방식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가 되겠고 바텀업은 이제 거꾸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톱다운 방식은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할 때 먼저 세계 경제가 이제 좋아질 것 같다. 자, 그런 전제 하에서 출발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국가가 선택되면 국가 내에 있는 이제 업종이라든가 이제 섹터를 또 분석하고 섹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결국 이제 종목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 톱다운 방식이고 바텀업 방식은 이제 철저하게 종목 중심의 어떤 그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현대투자가 연구소가 이제 지향하는 부분은 이제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 바텀업 방식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경제 자체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전제를 깔고 종목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가장 커다란 이슈로 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유동성 장세,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든 혹은 동결하는 상황에서 최초의 금리 상승은 실적 장세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 혹은 이제 시장금리, 시중금리가 조금 소폭으로 오르는 것은 나쁜 시그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좋은 시그널인데 그 금리 하나로 사실 시장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하튼 간에 우리가 경제는 모른다. 경기 자체는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다는 대전제를 깔고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어설픈 톱다운 방식의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득보다는 사실 독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글로벌 절대 주도도 테슬라. 자, 우리 보통 이제 그 강호의 세계 보면은 이제 그 제일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장수끼리 붙었다가 하나가 깨지게 되면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게 일반적인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독보적인 절대적인 주도주가 이제 테슬라로 보는데 테슬라의 향배에 의해서 결국은 시장이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테슬라가 만약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준다면 기존 주도주 변화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장 바로 고점 돌파는 쉽지 않다고 보고 순환매상으로 이제 더 먼저 센 놈이 이제 또 순차적으로 고점을 이제 베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반대로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한다면 주도주 흐름에 상당 부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에 비해서 지금 단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테슬라에 비한다면 오히려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흐름이 오히려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 주가 흐름이 낫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표현을 썼죠. 삼성전자가 현 가격대에서 만약에 이제 50% 정도 오른다면 삼성전자가 한 50% 정도 오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70% 내지 한 8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매 끝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나스닥 그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그 2016년 1월서부터죠. 2016년 1월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는 출발점이 저는 2016년이라 보고요. 2016년 제가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게임이 붙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가 알파고의 등장이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신호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그 사실 2016년 1월서부터 2018년도 한 1월, 2월까지
우리 코스피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당시 그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2월 이후부터 이제 끝나고 2018년도 1월 혹은 2월 고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나스닥이라는 건 나스닥, 특히 이제 그 다우도 마찬가지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차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또 2019년도서부터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사실 그 코스피 혹은 코스닥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했죠.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나스닥을 주도했던 게 사실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런 말 그대로 이제 빅테크 기술주들이 주도를 했죠. 이 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정수였죠. 그들 기업들이.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들어서 이제 코로나를 경험을 했죠. 이 코로나는 우리가 이제 악재 크기로 본다면 거의 뭐 메가토급 악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악재를 견뎌내고 3월서부터 이제 우상향 전개되는데, 그 사실 약간 궤변은 아니지만요.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매도세가 강화가 됩니다. 잠재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되거든요. 반대로 수급이 어떤 대혁명이 일어나요. 그 악재가 그 악재로 인해서 대기 매도세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커다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뭐 그러저러한 어떤 그 정서를 감안한다면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14,000포인트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최소한 한 파동 정도 더는 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은 관성이죠. 관성의 흐름. 저는 이제 관성의 어떤 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사실 그 나스닥 그 종합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르는 주식에 사실 그 대상투로 맞춘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그 확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무조건 이게 더 간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죠. 여하튼간에 관성의 흐름을 믿고 꺾인다 하더라도 사실 그 쌍봉까지 올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위축되거나 뭐 크게 좌절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많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세를 이렇게 자꾸 단기간 내 현미경으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요. 뭐 위축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수익 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손해보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 상승 파동의 어떤 에너지원이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 조정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게 이제 매물화로 이어지면 그런 게 사실 상당히 악성 매물이 되는 거거든요. 뭐 악성 매물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어설픈 매물이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 또 다른 또 계기가 된다면 또 상당히 뭐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정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조정이었죠. 제가 뭐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시장의 절대적 지표죠.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였던 그 핵심 주도주라고 하면 원오브댐, 뭐 테슬라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의한 장이죠. 삼성전자를 위한 삼성전자의 장이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된다고 이제 보는데, 삼성전자 거래량이 1월 11일에 9천만 주가 터졌어요. 우리가 당초 7천만 주대가 터지면은 분명히 매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7천만 주서부터 2천만 주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던 당연한 조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100%다 매도지 않았냐? 다 매도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뭐 저점에서 달성되지 않냐? 그거는 여러분들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 신도 제가 보기에는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다 팔게 되면은 다시 되사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별로, 저희는 이제 뭐 회원분들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 매도를 했는데, 개인에 따라서 나는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것 같다 그러면 매도 비중을 더 높이는 거고, 나는 그 정도 조정쯤은 다 견뎌낼 수 있다, 안 판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또 제가 보기에는 더 간다면, 이게 삼성전자 다시 뭐 10만 원 돌파해서 15만 원 간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팔아놓으면 또 다른 종목 가서 또 물려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얘가 좀 사이드로 좀 벗어났는데, 자, 나스닥 그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9월 달에도 제법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12,000포인트서부터 이제 10,000포인트대까지 조정이 들어왔죠. 대략 한 20% 가까이 조정이 들어왔고, 요번에 이제 14,000포인트에서 이제 12,000포인트대까지 조정이 들어왔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도 보면은 역시 그 121선 부근까지 조정이 왔어요. 거의 뭐 테슬라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탄력은, 오를 때는 테슬라가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도 테슬라가 나스닥 대비해서 좀 더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스닥의 121선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121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6개월 동안의 평균 매매 단가입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될 수 있겠고, 평균 매도 단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에 뭐 우리가
편하게 테슬라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테슬라가 만약에 120선이 깨졌다는 것은 테슬라를 최근에 6개월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은 더 손해봤다는 의미고, 또 반대로 지킨다는 것은 테슬라를 최근 6개월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경기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기선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경기선이 크게 훼손돼서는 다시 되돌림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오늘 그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이 돌려놨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테슬라 주가는 상당히 좀 강세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나름대로 투자하는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기준을 지금은 테슬라 혹은 나스닥 기준으로 121선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2020년 6월서부터 이제 현재까지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사실. 제가 지금 2020년 6월서부터 그 캡처를 잡은 이유는 200달러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까지 사실 그 테슬라가 대략 한 4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지금 5배가 올랐어요. 500%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시점서부터 주가가 다시 70불까지 빠져요. 70불서부터 지금 90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1200% 가까이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실 이런 조정은 사실 그 자연스러운 불가피한 그런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어제 그 장중 저점이 거의 120일까지 그냥 마치 그 드라마처럼 딱 일치를 했다가 결국 밑에 이제 꼬리를 그런 다른 모습인데, 오늘 뭐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좀 회복되는 거 봐서는 내일은 뭐 하여튼 그 나스닥도 뭐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좀 양호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제 앞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121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기존 주도주들이죠. 기존 주도들 중심으로 해서 장세가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없죠. 뭐 당장에 뭐 우리가 급락 이후에 급등 없다는 그 표현대로 바로 돌파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120선이 깨진다면 이제 그 주도주 흐름에 상당 부분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많이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소외됐던 종목군들, 그런 종목, 바닥권 종목 중에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후가 오면은 사실 그 종목을 상당 이제 저희가 많이 좀 교체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투자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테슬라를 비롯해서 나스닥 시장이 이제 120선을 지지를 해주는데 뭐 질퍽질퍽 계속해서 혼조 국면을 보인다 하면은, 그래도 소외주 중심의 새로운 어떤 그 새로운 스타가 탄생된다고 보거든요. 바닥권에서 특히 실적이 이제 많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에 잘 부합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자, 만약에 테슬라가 지지를 해준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올해 주가 흐름은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먼저 화살표 보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1월 11일이 아니라 10일 날 먼저 거래 상투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11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거래 상투가 이제 9천만 주 거래가 터졌는데, 저희가 1월 11일 날 상당 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어느 정도 예상된 조정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화살표 보시면은 이날이 애플하고 결렬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장중 저점이 22만 8,500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가 23만 원 미만에서는 일단 그 분할 매수하자 그런 말씀드렸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24만 원 미만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입니다. 근데 오늘 사갖고 다 바로 이익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주가를 정확히 최고 상태에서 팔 수 없는 것처럼 최저점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서 좀 물린다, 그런 관점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조정 혹은 이제 약간 손해 본다, 마이너스가 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사자마자 올랐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허상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맨 좌하단 쪽에 이제 작년 10월 20일이겠죠. 10월 20일에 2조 1,000억에 달하는 충당금 악재가 터졌는데, 그 악재도 굉장히 의연하게 잘 극복을 했어요.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애플과 자꾸 이제 여진이라고 할까요? 자꾸 이제 얘기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좀 계속해서 완전히 불씨가 꺼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기대는 좀 안 했으면 하죠. 현대차 독단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30만 원 넘어서 40만 원, 5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삼성전자 대비 현대차가 더 좋다는 것은 뭐냐면, 현대차는 지금 역사의 고점이 27만 원이거든요.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신감 얻죠. 매수 세력 입장에서 자신감 얻어요.
주가가 오르고 빠지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보기엔 의지에 의해서 갑니다. 의지. 우리가 사실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주가가 오르거나 빠지거나 거래량은 일정하죠. 이래서 100만 주가 터지면 100만 주어치를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팔았어요. 근데 주가가 오를 때는 100만 주 산 세력이죠. 산 세력이 고가에 살려는 의지죠. 의죠. 앞으로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는 의지. 또 하락할 때는 이제 빠질 거라는 것도 의지라고 표현했어야 돼요. 여하튼 간에 현대차가 27만 원 다시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굉장한 어떤 그 프리미엄이 작용을 합니다. 어떤 세력 입장에서 자신감, 용기,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뭐 나름대로 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1월 11일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지금 2개월째 빠지고 있죠. 2개월째 빠지고 있는데 언제 상승으로 전환될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가격대 오면은,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23만원 미만이 되겠죠. 23만원 미만 되면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좀 샀음합니다. 요번 조정이 예상됐던 조정이 아니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미 1월 11일 이후부터 충분히 우리가 조정을 예상했던 거거든요. 뭐 장세가 어떻게 또 반전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최근 보고서입니다. 요번에 리콜 비용, 코나 전기차 관련해서 리콜 비용 추가 분이 최종 3,866억이라죠. 그래서 지금 LG하고 분담률이 현대가 30%, LG가 70% 정도로 정해졌고요. 이런 게 최근 두 달간의 조정 과정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악재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잠시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특히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뭐 품귀 현상이라고 그러죠. 디램 뭐 빅사이클 그런 얘기하죠. 삼성전자는 지금 조정이 호재 속에서 진행되는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의 내면적인 질로 본다면 현대차가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아이오닉 5에 집중. 지금 이제 올해 아이오닉 5가 지난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국내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데 첫날에 24,000대가 예약이 됐다고 그러죠. 올해 사실 지금 예상이 지금 올해 예상이 지금 21년도 올해 같은 거 7만 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내용이 26,500대, 아래 써있네요. 26,500대입니다. 올해 예상 한국의 국내 판매용이. 그런데 이미 사전 계약에서 24,000이니까 이건 뭐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가격이 옵션을 빼게 되면 3,900만 원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격 메리트가 좀 있어서 그렇다고 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사전 계약이 3,000대 정도가 계약을 접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출발은 뭐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아이오닉 5, 이게 이제 GMP 기반이죠. GMP라는 플랫폼 기반으로 첫 번째 탄생된 제품인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제너시스 JW와 함께 2020년도 아이오닉 6를 통해서 뭐 전용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영업이익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에 영업이 2조 한 4천억 정도, 올해 예상이 지금 6조 3천억인데, 사실 수치로만 보면 이제 굉장히 100% 이상 영업이 급등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한편으로 본다면 뭐 기저효과도 있고요. 작년에 사실 충당금이 대략 한 2조 정도, 2조가 좀 넘죠. 2조 한 4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충당금 부분 반영을 한다면 대략 뭐 한 4조 한 후반대 정도가 되죠. 4조 후반대, 4조 한 8천억에서 6조 3천억이, 그것도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근데 그 부분 정서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8월 말에 54,000원을 출발로 해서 96,800원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1월 11일 날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이때 제 분위기 너무나 잘 알아요. 저희도 이제 매도가 나갔는데 왜 파냐? 이제 시작인데 왜 파냐? 고도로 이제 흥분한 거고, 투자자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많이 취해버린 거죠. 저희가 당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천만 주 수준이 되면 저희가 매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7천만 주를 넘어서 2천만 주로 더 상해서 9천만 주가 더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조정이에요. 지금 조정의 이유는 1월 11일 날 과열이 왔기 때문이에요. 1월 11일 오버슈팅에 따른 자율 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조적으로 빠지는 거라고 이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자, 앞서서 현대차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현대차는 그 이후의 조정이 악재가 대체적으로 지배를 했죠. 뭐 계속해서 화재 사건도 나오고 뭐 리콜 사건 나오고 그러는데, 악재에 의해서 진행된 조정이었는데, 삼성전자는 호재 속에서도 오르지 못하는 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낫고, 하여튼 올해 한 해 같은 경우는
현대차, 삼성전자도 뭐 나쁘지 않은데,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제가 보기에는 뭐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적 추정치 최근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요. 최근 보고서입니다. 실적 추정치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증가했어요. 8조 2,700억에서 지금 8조 9천억이죠. 8조 5,100억으로 상향이 됐고 올해 또 전체적인 영업이익 추정치도 이제 42조에서 43조니까 뭐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기사라고 좋은 어떤 보고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작년에 36조 정도가 나왔고 올해 예상이 3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거의 한 20% 정도가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가율로 따진다면 현대차하고 비하면 사실 그 현대차보다 못하죠. 물론 이것도 워낙 그 캐파가 크기 때문에 선방했는데 현대차가 더 낫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좀 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주가가 과열일 때, 보통 이제 회원 가입 전도 1월 11일 전후로 해서 가입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 가입한 사람들은 사실 그 결과가 사실 뭐 썩 좋은 건 아니죠. 솔직한 거죠. 예, 가입은 뭐냐면 요즘 같은 조종기 때 가입하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그 대중 집단 어떤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가입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나름대로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로 뭐 충분히 뭐 여유 있게 하시면은 뭐 충분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입 금액,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내용, 그리고 아래 이제 그 은행, 저희 법인 계좌가 있죠. 법인 계좌 입금하시고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 전화번호 입금하셨다고 전화 보내주시면은 이제 그 장도 끝났고 하니까요. 월요일 날 장 시작 전에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우리가 성공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갈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이나 여러분들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